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랑블루입니다. 오늘은 주역타로 6번째 시간인데요. 주역타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했었는지 복습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 주역 주사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6면짜리도 있었고 8면짜리 주사위도 있었죠. 그런데 8면은 8괴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6면 주사위는 주의사항이 있었죠.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구멍이 뚫린 풍괴하고 위에가 양효로 막혀있는 산괴는 뒤집힌 모양까지도 같이 리딩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6면밖에 없으니까 네, 2개의 괴를 2개로 다시 이렇게 택과 풍, 산과 뢰는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택, 풍, 주사위의 모양을 보고 이 음효가 아래로 가면 풍이 되고 위로 가면 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양효가 위로 가면 산이 되고 아래로 가면 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볼까요? 자, 주사위를 잘 흔들어서 던진 다음에 위아래를 따져서 위쪽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괴가 돼야 되겠죠? 아래쪽은 하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위아래로 해도 되고 좌우로 정하셔서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위가 더 편해서 위를 상계로 주로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방향이 애매할 경우에는 어떤 방향?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 혹은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자, 위에 있는 이건 상괴가 되고 아래는 당연히 하괴가 되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 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38번 화택규 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주사위에서 같이 사용하는 괴는 2번과 5번이죠. 택과 풍 또 있죠. 뢰와 산입니다. 4번과 7번입니다. 다들 잘 맞추셨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그림 잊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뒤집히고 여기서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 자, 주역 주사위 심화편인데요. 방금 보셨던 이 방법은 그냥 의문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수강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자, 사진을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같은 높이에 이렇게 좌우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잘 보시면 미세하게 오른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답을 하셨죠. 오른쪽이 조금 더 높으니까 여기서부터 읽는 거죠. 뢰, 여기는 수. 그래서 40번 뇌수에게의 이효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 미세하더라도 더 높은 걸 상계로 하셔도 되고요. 애매하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왼쪽을 상계로 하겠다.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주사위가 던져졌다면 여러분 이건 풍인가요? 택인가요? 애매한 경우에는 아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고 했죠? 그러면 요 주사위를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이렇게 되죠. 또 돌리면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풍이 아니라 택이 됩니다. 그래서 택, 지, 취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주사위를 보고 괴를 한번 말해볼까요? 자, 위에 있는 거를 상계로 했을 때 수는 알겠는데 이게 문제죠.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면 뭐가 되나요? 풍이라고요?
땡! 풍이 되려면 왼쪽으로 돌리신 거죠?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택절괴가 됩니다. 또 풀어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상괴, 여기가 하괴가 되죠? 그래서 산천대축괴가 됩니다. 자, 이건요? 여기가 상괴, 여기가 하괴가 되죠? 그래서 7번 지수사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경우는 어떡할까요? 애매하죠? 이렇게 어디가 더 높은지 알 수가 없을 때는 왼쪽부터 상계로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다면 산, 수, 옹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높이를 따져서 보아하니 여기가 조금 더 높아! 그렇게 된다면 수, 산, 건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주사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역 타로 사용법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다양한 주역 타로가 있는데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네. 여러분들이 언제 유튜브를 보실지 몰라서 네, 제가 검색했던 그 시점을 써놨습니다. 나중에 봤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저한테 항의하실까 봐서요. 자, 그림이 들어가 있는 주역 타로도 있고 궤로 되어 있는 주역 타로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역 주사위까지 다 포함해서 또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주역 타로 궤를 뽑는 방법인데요. 먼저 주역 타로 카드를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펼쳐줍니다. 스프레드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펼쳐진 주역 타로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그게 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을 뽑아서 이번엔 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먼저 궤를 뽑고 그 다음에는 효를 뽑고 궤는 내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한 큰 답을 주는 거고요. 효는 구체적인 단계와 상황에 대한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각 효의 위치별로 1효부터 6효까지의 의미와 어떤 걸 나타내는지가 다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궤는 마치 명리의 대운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효는 세운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궤가 좋아도 효가 나쁘게 나온다면 힘들 수 있는 거죠. 자, 이 주역 타로로 제가 궤를 이제 뽑아보는데 이렇게 뽑았습니다. 궤와 효. 그런데 그냥 딱 봐서는 이게 어떤 궤인지 잘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궤인지 보이시나요? 양효 3개로 되어 있는 그쵸. 천 그리고 가운데 양효가 들어간 수, 천수송괴인데요. 천수송괴는 몇 번일까요? 자, 여기 보시고 몇 번이죠? 16번? 땡! 여러분 6번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거 어떤 괴인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괴죠? 가운데 양효가 들어가 있는 수. 근데 2개죠? 중수감괴입니다. 얘는 몇 번일까요? 여기 있죠? 20번? 땡! 29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궤의 번호와 궤의 이름을 같이 외우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궤는 그냥 이거 보고 천수송괴구나 하면 되는데 효는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9번이니까 29를 6으로 나눠서 왜? 효는 6개밖에 없으니까요. 6으로 나눠서 몇 개가 남았나? 나머지가 그 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2장을 뽑았다면 앞에 나오는 천수송이 궤가 되고 뒤에 나오는 29를 6으로 나눈 나머지 5효가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주역 타로 카드로 자, 먼저 뽑고 또 하나 더 뽑는 거죠. 자, 앞에 뽑았던 게 궤가 되고 뒤에 뽑은 게 효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4번 산수몽괴는 바로 여기 숫자가 보이고 또 궤명도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바로 보면 되는데 효는 이 61을 또 6으로 나눠줘야 되죠.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니까 1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궤와 효를 따지면 산수몽괴의 1효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된 주요 카드는요. 방금 보신 것처럼 효를 나누기 6을 해서 계산하는 게 좀 번거롭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딱 보고 아 이게 풍택중부야 하고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주요 카드를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궤로 되어 있는 주요 카드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죠. 뇌지예, 풍지관 이렇게 궤명이 써져 있어서 뽑은 다음에 아 무슨 궤구나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를 6으로 나눠서 하는 건 또 똑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몇 번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지관계가 20번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20 나누기 6을 해서 몇 효인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다 해결한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그냥 딱 보는 순간 어떤 궤와 몇 효인지를 딱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11을 6으로 나눠서 나머지 5를 다 이렇게 카드마다 괄호 속에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궤에 몇 효구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는 모두 이 카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 주역을 처음 배우시는 초보자들한테 맞춘 강의니까요.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하려고요.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그 카드를 이용해서 주역 타로를 볼 때 먼저 뽑은 카드는 궤가 되고 나중에 뽑은 카드는 그 괄호 속에 효를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하나 뽑고 또 하나를 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궤가 되니까 여기 궤명이 적혀져 있죠. 중지군 궤. 자,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요 괄호 속에를 여기를 봐야겠죠. 오효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궤는 중지군 궤의 궤상을 읽어주면 되죠. 어질고 후한덕으로 만물을 다 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리고 나중에 뽑은 효로 효의 위치를 읽어주는 거죠. 중지군의 오효를 봤더니 분수를 잘 지키면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주역계의 기흉을 또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궤명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대길은 보라색으로, 소길은 파란색으로, 평은 그냥 까만색, 소흉은 주황색, 대흉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들어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다 살펴봤더니 대길은 3개, 소길은 14개, 평은 30개, 소흉은 5개, 대흉은 1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대길과 소길을 합친 길한 거 17개, 소흉과 대흉을 합친 흉한 거 17개. 그래서 마치 음양의 조화처럼 양쪽의 균형이 딱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효의 위치별로 길흉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자료는 대유학당에 있는 자료를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효별로, 위치별로 의미와 나타나는 게 다르다고 했었는데요. 다른 건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연령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 20, 30, 40, 50, 60이죠.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는요. 달라졌죠. 15세까지, 30세까지, 45세까지 이 단위가 15세 기준으로 나뉘어졌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올 텐데요. 100세 시대가 되면 더 많이 나뉘어져서 어쩌면 120세를 기준으로 20세씩 20살, 40살, 60살, 80살 뭐 이렇게 나누는 날도 언젠가는 오겠죠. 네, 그래서 연령은 그 평균 수명에 따라서 달라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효의 위치별 길흉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대유학당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천건 궤의 1효는 삼각형이다. 2효는 동그라미다. 3효는 세모다. 이런 식으로 길흉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생이야기 사랑방에서 나온 해설서인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효별로 이렇게 색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길흉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좋은 거는 보라색, 가장 나쁜 건 빨간색. 네, 그거랑 동일하게 여기 효에도 같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올 제 강의 자료에 괴에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 모두 여기 인생이야기 사랑방의 이 효별 길흉을 참고로 했다는 거, 네, 미리 알아두세요. 그래서 1효, 2효는 검정색으로 평이죠. 그래서 검정색. 3효는 대흉이죠. 빨간색. 4효, 5효는 그쵸? 평이네요. 검정색. 6효는 속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거기서 맞춰서 있다는 거.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랑, 주황, 검정, 파랑, 빨강. 요 순서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제 강의는 지금 보여드리는 참고 서적들을 제가 봐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책들 그리고 또 이런 책들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참고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더 내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 할 때는 네,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출판사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냥 참고서적.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괴별 길흉 익히기를 해볼 겁니다. 만약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